전립선암 극복은 나에게 맡겨라. 빈종규 고수. 예, 제가 2010년 6월 전립선암 상기 말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척추 전이, 골반 전이, 무릎뼈 전이, 정남 임판소 전이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 당시에 확진받을 때의 PSA 전립선암 특이 항원 수치가 85.25라는 수치로 도저히 치료가 불가하다라는 선고를 하셨죠. 치료 불가능이었던 고수의 암. 도대체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시커먼 가루가 고수를 살린 비법? 이 가루의 정체는 차버섯입니다. 중년 남성들의 공공의 적, 전립선암을 고친 신비의 명약 차가버섯의 모든 것이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네, 어디 가서 말하기도 힘든 고민, 중년 남자들의 걱정을 오늘 시원하게 풀어주실 분입니다. 차가버섯으로 전립선 암을 극복한 빈종규 고수이십니다. 환영해 주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립선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청객 여러분, 여러분은 모르십니다. 전립선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실 겁니다. 전립선 암에 걸린 지는 어떻게 아셨습니까? 예, 제가 한 3년 전 정도 됐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나이가 들면은 서서히 이 소변 줄이 안 좋다 그러죠. 네. 간 늘어지고 또 자주 가고 싶고 또 볼 보고 나오면은 또 가고 싶고 아하. 일반적인 그런 전립선의 증세가 예. 있었습니다. 단지 그 소변 넣는 게 시원치 않다는 그것만 느끼시고 다른 증세는 느끼지 못하셨어요? 다른 증세는 뭐 오른쪽 옆구리 쪽에 괜히 좀 결리고 아주 불편한 느낌, 불쾌한 느낌 그런 증세가 있었죠. 아니 그렇게 아주 중증으로 들어갔는데도 전혀 내가 큰 병에 걸렸다는 그런 감각을 못 느끼셨어요? 글쎄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겠지만 직업상 네. 제가 직업상 뭐 한 달에 한 보름 정도는 그 당시에 보름 정도 철회를 하는 직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갑다 하면서 뭐 이렇게 지나오다가 또 주변 또 친구들이나 네. 또 이런 분들이 뭐 나이 먹으면 다 그렇게 좀 약해지는 거야. 아하.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활을 계속 유지를 해왔던 거죠. 뭐 비스그린이 일반적으로 다 그런가 보다. 네. 네. 그럼 암이라고 진단받으신 거는 언제? 그 동년 2010년 확진을 받은 거는 6월달 확진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조직 검사에서 전립선암 상기 말이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술도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다시 말해서 왼쪽 무릎, 척추 12번, 골반, 그리고 일반적인 정낭 쪽에 전이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도저히 수술로 또 방사선 치료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 병원 의사 선생님께서는 6개월 시한부라는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듣고 엄청난 마음이 어떤 충격을 받았죠. 엄청난 충격이죠. 아이고. 근데 그렇게 삼기 말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그럼 평소에 건강검진 같은 거는 그러게 전혀 받질 말입니다. 않으셨어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 사실 이렇게 뭐 전립선 암 상기 말이라는 판정 받았지만은 네. 저는 1년에 한 번씩 제 사비 들어서도 건강검진을 했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런데 비뇨기과 쪽으로 내가 걸릴 줄이는 꿈도 못 꿨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검사할 때 네. 이런 검사도 같이 해주세요 했으면 검사했을 텐데 그거는 또 이게 요청사항이 요구사항이 돼야만이 검사가 되는 상황이었죠. 서재걸 원장님 그렇습니까? 네, 실제 전립선 암이어도 그 PSA라는 수치가 80%만 양성으로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니게 나오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암이지만 정상 범위로 나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실제 검사를 했어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이 요구하지 않는데 모든 피 검사를 다 하지는 않으니까 아무래도 놓치기가 쉬웠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립선을 검사해달라고. 그 종양 표식자라고 암을 볼 수 있는 피 검사로 알 수 있는 거를 다 검사를 하겠다고 해야 다양한 피 검사로 알 수 있는 암 표식자를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은 안 합니다. 네. 그렇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를 좀 같이 검사 좀 해주세요 하면은 검사를 해주고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정상 범위가 피 수치가 0에서 4까지가 일반적인 우리가 성인들의 정상 범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4 이상에 넘어가면은 이거는 좀 조직 검사라든지 기타 정밀 진단을 해봐야 된다라는 네. 것인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85.25라는 0에서 4가 정상인데 네, 85.25. 이 정도면 박상준 원장님 예. 어떻습니까? 상당히 높은 수치죠. 예, 저희가 엄청나네요. 많이 높은 수치고요. 0에서 4 정도가 정상이고 4가 넘어가면 이제 그 환자분의 나이나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정밀 검사를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그 정도 수치가 된다라고 하면 전립선 암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 하에 이제 그 다음 추가 검사들을 진행하게 되는 그 정도 수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큰 병은 이제 가족이 합세해갖고 그러니까 이제 치료에 같이 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때 혼자만 알고 계셨어요? 아니면 부인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 상황이 그래. 그 당시에는 제가 병원 확진을 받고 한 일주일 정도는 네. 쉬쉬했습니다. 쉬쉬하면서 내가 과연 이걸 어떻게 내가 해야 될 것이냐.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일을 한 작업실에 가서 유서도 쓰고 또 기타 내가 잘못됐을 경우에 문상을 오게 되면 연락할 수 있게끔 친구들 전화번호, 지인들 전화번호 쭉 적어서 메모를 딱 해놨었어요. 마음이 준비는 하셨네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면 못 산다니. 고수님께서는 그 유서까지 써놓은 거 보시면은 이제 포기를 하신 것 같았는데 그런 치료를 받게 된 무슨 계기가 있었습니까? 그 계기는 역시 여자는 강하다는 말이 있듯이 저희 집사람이 왜 포기를 하느냐. 아니 끝까지 해봐야지. 아직 아빠가 할 일이 많은데, 예. 애기도 젊고, 돈도 또 많이 벌어야 되는데, 당신 추우려면은 현찰 10억을 만들어 놓고 주고 그래요. 마음대로 못 죽는데 나보고. 여기서 또 언지의 제왕의 공식이 나타나네요. 맞아. 여기서 그저 그래서 남자는요 예. 마누라 잘 만나야 삽니다. 저대기나 우리도 암 선고 받았을 때 예. 제가 이렇게 세웠거든요, 남편을. 네. 그댁도 좋은 부인 얻으셔갖고 이렇게 또 건강을 유지하게끔 만들어주시네. 자화자찬입니다. 야,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용기를 북돋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라고 결심을 한 다음에 제일 먼저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예. 제 입장에서는 일단 제 현재 상태는 PS 수치가 제로. 그 정도였고 도대체 당신은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전립선 암에 관해서는 거의 전문가에 가까운 이런 지식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아니 같아요. 세상에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그래서 한번 해보자라고 결심을 한 다음에 제일 먼저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예. 제 입장에서는 일단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과연 이 전립선암이 무엇이냐 그거부터 알아야 되겠다. 옳지. 그래서 이제 전립선암에 관련된 서적들을 쭉 사서 읽어도 보고 이런 것이 전립선암이구나. 그러면 전립선암에 대해서 먼저 알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나름대로 제 식이요법에 아주 매진을 해줬고 어쨌든 그 당시에는 집사람의 강력한 권유와 한번 이겨보자라는 권유 없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도 못 섰겠죠. 그러면 그 식이요법만 하시고 약물 치료 같은 건 안 하셨어요? 약물 치료는 계속 병원 통원 치료를 했습니다. 어쨌든 뭐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암 치료는 안 하셨습니까? 특별히 항암 치료 할 게 없습니다. 저 그게요? 같은 경우에는 방사능 치료도 안 되니까 전이가 돼버리니까 방사능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한 군데 정확한 암이 있으면 거기에다 방사선을 집중해서 쏴서 그 암세포를 죽이는 거거든요. 예. 근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물감이 옷에 전부 다 퍼져 있으면 어디다 대상으로 쏴야 될지 모르잖아요. 와, 그렇죠. 그러니까 심각하네요. 전이가 돼 있다면 그게 사실은 좀 어렵죠. 네. 정확히 전립선이란 뭡니까? 이 전립선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정자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한 30% 정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고요. 보통은 한 20g 정도, 이 밤알 한 톨 정도의 크기가 보통 정상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제 이게 너무 커지면 소변이 나오는 길을 막기 때문에 소변이 잘 안 나오거나 우리 고수님처럼 화장실 갔다 와도 계속 소변이 남아있는 이 요일을 느끼거나 또는 소변 볼 때 통증이 생기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실 흔히 하는 말로 대머리는 전립선암에 안 걸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좀 믿을 만한 얘기입니까? 탈모하고 관계는 최근 연구 결과에 일본 동경대학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 정수리 탈모는 심장 질환하고 상관이 있고 앞머리 탈모는 전립선암을 69%나 증가시킨다고 그런 발표가 있어서 어떤 부위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근데 우리 고수님은 아직 5년이 되신 건 아니니까 사실 이제 완치라고는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떠세요? 예, 제 현재 상태는 PS 수치가 85주 이후에서 네. 지금 현재는 평균 0.01, 0.1 됐네. 이 정도였고 어떤 교회는 제로, 0이라는 수치가 이제 나오기로 했었어요. 자, 결과 0.182로 네. 판정이 됐네요. 네. 하.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예. 이게 PSA 수치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치료 효과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치료를 하고 나서 이 수치가 올라간다면 이 사람은 재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저 수치가 계속 낮아져 있다면 이 사람은 치료가 계속 잘 돼서 잘 유지가 되고 있구나라고 판단하는 수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 수치를 유지한다라는 건 전립선 암이 치료가 된 상태가 잘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수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 번은 검사를 했는데 제로라는 수치가 나와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놀란 적도 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처음엔 다시 병리 검사실 전화를 해서 이 검사 잘못한 거 아니냐고까지도 했었으니까. 예. 이제는 뭐 5년이나 50년은 더 사실 수 있겠네. 50년 아니라도 누구 말로 배련박에 화칠 때까지 살아야죠. 옛날에는 주변에 그 전립선 암에 걸렸다는 분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예. 언제부터가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원장님? 사실 최근 들어서 남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빨리 증가하고 있는 암입니다. 예. 전립선 암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이 서구형 식습관과 관련이 많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예. 또 오래 앉아 있는 이런 습관도 관련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전립선 암은 좀 우리가 착한 암 이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착한 암, 치료가 잘 되는 암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이제 전이가 되지 않았을 때 해당되는 경우고요. 이제 뼈나 폐 전이가 잘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완치율이 막 20, 30%까지 확 떨어지는 이런 경향을 보이는 그런 암입니다. 서구화된 식습관이 큰 원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략적으로는 알겠는데 구체적인 네.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전립선은 호르몬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육류도 항생제도 많이 들어있고 또 그 호르몬 역할을 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호르몬하고 관련된 갑상선이나 유방이나 전립선이나 자궁이나 이런 쪽은 영향을 받아서 양성 종양을 만들 수도 있고 더 안 좋게는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립선 같은 경우는 30대 이후가 되면 매년 이 0.4g씩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비대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암으로 이제 발생하려면 카페인이라든가 이 육류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호르몬 교란 물질들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했을 때 전립선이 암으로 발전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생활 습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그 사이클을 타는 사이클링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에서 대부분 전립선 건강에 안 좋은 이런 연구 논문 결과들이 많이 있어서요. 사실 너무 오랫동안 장시간 자전거 타는 것은 전립선 건강에 그다지 좋지 않고요. 또한 1,000명 이상의 택시 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PSA 수치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온 이런 결과들이 논문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는 습관으로 우리가 바뀌는 것이 이 전립선 질환, 전립선 암과도 관련이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전립선 안 좋으신 분들이
평상 일반인보다 있지 않습니까?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4배나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립선이 안 좋아서 있지 않습니까? 급성 요폐로 소변이 막혀가지고요. 응급실에 가는 경우도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막 전립선이 좋다는 거는 이제 죄다 이제 찾아서 그렇죠. 드셨겠네요. 병자랑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 예, 그래야 뭐 약이 생긴다 옛말이 있듯이 예. 뭐 이렇게 뭐 음용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 예를 중에 들면? 뭐 흑고이단이라든지 거기다니 뭡니까? 뭐 미역 다시마 같은 이런 걸로 가지고 예. 거기다. 그다음에 이제 상버섯 같은 일반 좋다는 거 그런 것도 한번 달여 먹기도 하고 그러다가 우연찮게 차가버섯 집사람이 강력한 권유가 있어가지고 차가버섯을 이제 한번 먹어보기 시작했죠. 근데 먹다 보니 뭐 흑고이단이나 상버섯 다 좋지만은 내 몸에 맞다. 내한테 잘 이거 받아들이는 것 같다. 한 것이 이제 여기 보시는 것 같은 차가버섯을 제가 이제 뭐 접하게 되고 계속 이제 오늘까지 먹게 됐죠. 후코이단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후코이단은 미역귀 같은 거나 이 갈조류, 우리 바다에 사는 갈조류 같은 데 많은 건데 후코이단이 뭐냐면 후코스라는 그 당 영양소에 황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쉽게 얘기해서 끈적하게 생긴 다당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면역에 좋다는 것이 일본에서도 굉장히 많이 개발이 많이 되고 연구가 많이 돼서 갈조류에 있는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항암 성분들을 많이 캐서 실질적으로 지금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그 차가버섯이 예. 좀 잘 맞다고 하셨는데 그걸 드시고 나서 어떻게 바로 효과를 좀 보셨습니까? 효과 처음에는 이걸 먹게 되면은 일반적인 명현현실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지러움증 그리고 뭐 눈에 초점이 잘 안 잡히고 핸들을 잡아도 좀 불안하고 시야가 좀 이렇게 흐려지고 그다음에 땀이 식은 땀이 좀 났다가 열이 올랐다가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또 그렇게 보게 되다가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양을 줄여도 보기도 하고 또 시간을 하루 이틀 정도 또 안 먹어보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적응이 되더라고요. 네. 그 뒤에 알고 보니 그게 명현현상이다. 아. 몸에 적응하는 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예, 명현현상이라 하는 것은 네. 이제 약을 먹었을 때 예. 부작용이 아니고요. 몸에 독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상당히 많은 독이 있는 사람들은 명현현상의 시간이 굉장히 좀 길 수가 있어요. 보통은 한 일주일 정도 나타나는데 2주, 3주 동안 뭐 설사를 한다든가 뭐 가려움증이 나타난다든가 어지러움증이 나타난다든가 어떤 분은 심하면은 구토 같은 게 일어나는 수가 있다고 볼 수 예. 있습니다. 그게 부작용은 아니고 약이 받아들이는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현수 씨. 네. 우리가 전립선에 좋다는 음식들을 이것저것 알고는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뭘까요? 그 전립선 3대 명약이 있어요. 전립선의 3대 명약이요? 네. 우선 복분자. 복분자, 네, 그리고 굴, 굴, 인삼인데요. 인삼. 복분자를 이렇게 한자로 풀이를 하면은 오강을 뒤엎는 씨앗이에요. 예. 그만큼 옛날부터 그 남성의 정력에 좋다는 이유가 그 복분자가 그 신장을 비롯해서 남자의 생식기가 있는 부위에 그 보혈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 그 전립선과 신장 생식기가 다 이웃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전립선에 좋게 전립선 효과를 보신다는 분들이 계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굴 같은 경우는 동서 오금을 막론하고 이거는 좋아요. 예.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그 카사노바 같은 이거 진짜 기록이 있는 건데 카사노바가 하룻밤에 굴을 그러니까 석굴이죠 50개씩 먹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예. 만약에 그 정도로 좋은데 이걸 영양소적으로 분석하면은 굴에는 아연이 40% 이상이 들어 있어요. 근데 이 아연이라는 영양소는 남자의 정자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립선과 생식 기능에도 좋고 인삼은 이 사포닌이 그 활성산소 같은 거를 억제해주면서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주니까 전립선의 예방과 또 재발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제가 보충 설명을 조금 더 예. 드리면요. 우리나라의 복분자는 이제 외국 같으면 크랜베리라는 거랑 이제 유사한 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암모니아 성분이 실질적으로 이 근육을 더 강화시키고 그 대장균 같은 걸 좀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아연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아연이 많아야지만 정력에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 전립선이나 이런 데도 자극을 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술 먹어도 아연이 없어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술 많이 먹는 사람도 약해질 수 있고 전립선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이제 또 인슐린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미국 국립암학회에서는 사실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의 원인이
혈당 조절을 못해서 생긴다고 지금 발표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뇨 환자들한테 굉장히 더 불리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았나. 그 연세는 저 일단 술만 좀 자지 않으세요? 아이 그거 커도 술은 먹어야 돼요. 아니 근데 그 전립선암은 어떤 그 암보다도 음식으로 참 그 치료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그 토마토의 리코펜 같은 성분은 과학적으로 많이 지금 연구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하루에 2알씩 먹거나 방울토마토라 그러죠. 그 방울토마토를 2컵 반 정도 매일 먹게 되면은 그 전립선 암 재발률이 절반 이상이 뚝 떨어진다는 그런 결과 보고도 있고, 그러니까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 한 잔씩 갈아서 그렇게 드시면은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리코펜 성분은 열을 가했을 때 더 흡수가 잘 되거든요. 예. 그래서 생으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익혀서 이렇게 기름에 좀 익혀서 드시면은 더 전립선 암 예방에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토마토 얘기를 좀 드리면은요. 예. 이 토마토 라이코펜 성분에 대해서는 그 2004년도에 미국의 그 최대의 토마토 케첩 회사인 하인즈사에서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광고에 실었을 정도입니다. 예,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이 전립선 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걸 회사 차원에서 광고에다 실었을 정도니까요. 사실 이 토마토의 그 라이코펜 성분이 아주 효과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굴 같은 거는 하루에 몇 개? 카사노바가 드시려면 50알 드시고요. 그러실 것 같지 않으면은 그냥 굴은 그 대신 제철 음식이에요. 이게 또 좋다고 사계절 드시면 안 되고 봄과 여름에는 독성이 아주 심하거든요. 그래서 굴은 겨울 식품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저는 아주 집중적으로 드시라 그래요. 하루에 한 끼 이상은 꼭 드시라고 하거든요. 굴을요. 뭐 굴전도 드시고 생굴로도 드시고 그러면 좋습니다. 아, 진짜 좋은 거 하나 빠졌는데. 뭐가요? 남자한테 좋은데 정말 좋은데 뭐 어때 표현할 길이 없네 하는 산수유거든요. 산수유가 산수유가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암에 좋다. 자, 한방에 육미지황탕이라는 게 있는데 육미지황탕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산수유거든요. 네. 이 산수유가 우리 한방에서는 이게 전립선의 뿌리가 어디냐 하면 신장이에요. 예, 뿌리가 튼튼해야지. 그래서 산수유의 효능이 뭐냐 그러면은 빈뇨, 소변을 자주 보는 거. 그다음에 어지러움증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릎, 허리 아픈데 그 신장과 관련돼 있는데 다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산수유를 먹을 때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씨를 빼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씨를 빼고. 예, 씨를 먹으면은 어떠냐 하면은 정액이 미끄러져 가지고 흘러 내려가 버린다 이랬어요. 그래서 산수유를 말려가지고 태양빛을 말려가지고 그래서 끓여 먹었다. 그러면 효과가 좋다 이거죠. 어쨌든 다 드셔보신 거죠? 아,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그 가운데 제일 많이 드신 게 토마토, 토마토였고 현미 잡고, 현미 잡고 마늘, 뭐 양파. 굴은요? 굴은 아까 말씀은 제철 음식이라서 네. 뭐 그때는 근데 이 암액을 좀 생음식을 가능하면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왜 면역 체계가 아직 정상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생거는 뭐 일단 절제를 하라는 그 어떤 내용이 있어서 진짜 먹고 싶을 때는 어쩌다가 그 식초에다 이렇게 좀 이렇게 젖혀서 젓가락으로 그렇게 막 먹기도 하고. 서정을 원장님, 네. 이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습니까? 네, 일단은 생으로 먹었을 때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 생으로 먹은 걸 우리가 그 분해해서 쓰려고 하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해야 되고 예. 또 생에서 여러 가지 균이나 이런 것들이 감염되면 또 우리 면역 체계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좀 열을 가한 조리된 거, 그렇게 가볍게 해서 소화하기 쉬운 것들을 섭취하는 게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고수의 전립선 건강을 되찾게 한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나를 위해 암 연구를 시작한 고수님이십니다. 갑자기 이제 호흡 곤란이 와서 제가 인공호흡을 시작했고요. 재발을 하고 난 뒤에 6개월 뒤에 이제 하늘나라로 간 거죠. 저런. 암하는 분들 경우는 결정적인 그 시행착오는 암의 생존자들이 집에 와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자연이 준 확실하고 효과적인 암 회복의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고수의 전립선 건강을 되찾게 한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나무예요, 나무? 나무도 보통 나무가 아닌 자작나무래요. 자작나무. 네, 맞습니다. 네. 자작나무에서 열린 이
차가버섯이 제 전립선 건강의 비법입니다. 이야, 여기에서 자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작나무는 뭐 이 시베리아, 예. 러시아 시베리아 바이카르 호수 서쪽 네. 지방에 예. 나는 이 자작나무에 이게 바로 자작나무에 붙어 있는 차가버섯의 원물입니다. 원물. 이야, 이 정도면 엄청난 이게 몇 년? 엄청난 거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돼야 10년이요? 10년 이상 돼야 괜찮은 양리 작용을 발휘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정말 그 차가버섯이 좋다는 얘기를 들어도 사실 뭐 이렇게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어떤 게 좋은 건지 모르는 북한산. 사람들은 그렇죠. 어떤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모르니까 그 가짜 뭐 이런 거 구별하는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효능도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색깔이 완연히 차이가 납니다. 아주 이 짙은 황색이라든지 갈색 짙은 갈색하고 색깔도 좋죠. 이렇게 질이 안 좋은 거는 색도 안 좋고 속살이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퍼석퍼석 떨어져요. 이렇게 깨져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가루가 떨어지죠 지금. 그러나 진짜 실제 좋은 차가버섯은 아주 단단해요. 또 수분이 거의 없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소리가 벌써 틀립니다. 보시면 이렇게 차이가 날 겁니다. 이렇게 상태가 양호한 차가버섯, 그렇지 못한 차가버섯. 보관은 어느 정도나? 보관은 이거 가장 좋은 양이 좋은 2년 내에 섭취하는 게 좋은데 보관은 우리 일반적으로 해서 이제 뭐 습기에 잘 안 차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게 부수어서 분말 형태로 가루 병에다 넣어가지고 꼭 잠그어서 이렇게 뭐 음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죠. 예. 바로 이것이 차가버섯 분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예. 차가버섯 분말입니다. 아, 보셨습니까? 이것이 차가버섯 분말입니다. 네. 저기 서재걸 원장님 그 저 차가버섯이 암에 그렇게 효과가 있습니까? 네, 이게 16세기경 유럽에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네. 실제 그 차가버섯 안에 들어있는 그 베툴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네. 그게 암이 산성을 좋아하는데 그 산성만 딱 공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성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방암이나 간암이나 위암에 사실 작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원래 이제 버섯류들이 불용성, 수용성 식이섬유들도 많고 또 이노시스토라는 성분들이 있어서 이게 혈당 제거에 좋아서 당뇨식으로 최고예요. 근데 이 차가버섯 같은 경우에는 여느 버섯하고 비교했을 때 효과가 아주 뛰어난 게 우리가 영지버섯을 많이 약효를 쓰는데요. 그 영지버섯보다도 그 항암 효과나 혈당 잡는 효과가 5배 이상. 5배 이상 네, 해야 네. 됩니까? 예. 자, 그렇다면 고수님께서는 이 차가버섯을 네. 어떻게 드셨습니까? 그 처음에는 어떻게 먹을 줄 모르니까 예. 이 원물을 구해가지고 우리가 한약 끓이는 보자기 있죠. 예. 짜는 거 거기다 싸가지고 물어봐야 되나? 이걸 뜨거운 물에 하면 이게 약 성분이 다 죽어버려요.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한 40도, 60도 정도 되는 미온수에다가 예. 그런 데면 냄비나 주전자에 넣어서 네. 우려서 그래서 컵에 따라서 먹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가루로 가루로. 예, 더 좀 진하게 보이는 것이 지금 이렇게 분말 가루로 네. 이렇게 희석을 시켜서 만들어 놓은 차고 예. 이것을 일반 원물을 어느 정도 이렇게 담궈놨다가 3일 이상 일주일 정도 나온 물을 갖다가 이렇게 받아놓은 겁니다. 효능 차이는 없어요? 좋다 그러면 분말 가루 한 것이 그럼 일단 섭취가 잘 되겠죠. 예, 그거부터 한 잔 먹어보죠. 아, 오시겠습니까? 아니 전 아직 괜찮습니까? 아니, 맛을 좀 음미해 보시죠. 아, 예. 김홍근 원장입니다. 아유. 네. 여기 있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이거는 저 분말 가루는 아주 상태가 최 A급을 네. 저 선별해서 지금 예. 해놓은 것입니다. 아, 네. 근데 맛은 상황버섯 맛이랑 비슷하네. 네, 그런 맛도 예, 좀 상황버섯 납니다. 맛이 나요. 예, 상황버섯. 그런데 어느 책에서 보니까 이 항암, 다시 말해서 암 세포를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데에서는 가장 나름대로 높은 먹을만 하고 상황버섯. 그렇게 쓰진 않네요. 네, 그냥 쌉싸름한 맛. 목에 넘김이 더 맛이 좋고 상황버섯 맛이에요. 입에 향도 네, 괜찮고 완전 이제. 네. 여기 한 잔 드세요. 아유, 뭐 난 아직 괜찮은데 그래도 먹어보죠. 비슷해 지금 저 황금색 비슷해. 그러면요, 이 차가버섯을 상황 하루에 몇 무슨 번 얼마나 드셨어요? 저같이 이렇게 투병 생활을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제가 공복에 네. 아침 식전 공복에 점심 먹기 전, 저녁 먹기 전 그리고 편안하게 명상을 하고 잠들기 전 한 잔 정도. 그 한 잔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 보신 대로 요 정도 컵에. 그거를 하루에 끓여서 하루에 다 드시고 또 끓여서 드시고 이런 겁니까? 아니면 한 번에 끓여서
일정 기간 보관을 해서 그거를 뭐 하는 건가요? 예, 하루 먹을 양만. 먹을 때. 그래서 제가 혹시 근데 요런 숟가락이 있습니다. 차 티스푼 같은 게. 예. 요것을 딱 하나 분말 가루를 딱 하면은 요 정도 한 이제 10스푼 정도. 그러니까 요런 정도 병에. 그럼 물은 맥주 컵에 한 4컵에서 막 5컵 정도 사이에다가 이걸 넣어가지고 미온수에다가 또 놔두면 서서히 이 깔아앉으면서 녹고 그리고 뭐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다 먹을 양만. 차가버섯을 드시면서 식이요법도 동시에 다 했죠? 예, 물론입니다. 네. 일반적인 투명 환자들이 먹는 식단, 막 기본적으로 현미, 보다 아까 말한 토마토, 네. 브로콜리라든지 기타 마늘, 양파, 뭐 기타 뭐 상추, 깻잎, 신선한 야채들, 그리고 견과류. 네. 또 뭐 선생님 계시지만은 이 전립선 환자들 견과류를 또 많이 섭취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여기 노트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 보면 내용이 보면은 자신이 섭취한 음식에 대해서 체크하세요. 오늘 하루 느낀 점, 궁금한 점, 특이사항. 이걸 일일이 꼬박꼬박 몇 년도부터 적으신 거예요? 이게 발병하고 나서 내게 보면 날짜가 지금 2010년 8월 18일부터 투병 일지를 적기 시작했어요. 투병 일지를 적어가면서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네, 버섯은 그 다당체가 있어서 좋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베타글루칸이라는 물질이 있어서 그 항암 작용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차가버섯을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뭐 그렇다면은 평소에 표고버섯 10개 정도라도 이 양파화해서 좀 우려서 그 국물을 먹는다고 하면 훨씬 그 평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사실 이 질병의 치료는요 의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환자와 같이 하는 거거든요. 함께해야 치료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렇게 고수님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요 사실 전립선 암에 관해서는 거의 전문가에 가까운 이런 지식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 투병 일기도 보면 본인이 그 드시는 거, 운동하는 거 이런 걸 다 일일이 썼던 거 이런 것들이 물론 우리 이 차가버섯의 효과도 있겠지만 그런 본인의 노력 그리고 자기 병을 더 알아가는 그런 노력들이 아마 이런 치료 효과를 더 보게 해주는 그런 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이 프로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 치료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적극적 치료해야만이 병을 키우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무지해서 병을 키워서 오늘 이렇게 암이라는 친구와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적극적인 치료를 권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주변에서 이것저것 좋다고 많이 갖다 주기도 하고 권하기도 합니다. 가장 나한테 합리적인 이러한 뭐 버섯물 같은 거를 선택해서 꾸준하게 먹으면서 식습관을 관리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리고 명상을 하면서 이 투병 생활도 그 암이라는 놈은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진 않겠지만 평생 같이 하는 날까지 친구로서 잘 지낼 수 있을 겁니다. 암 투병하신 여러분들 파이팅!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 크게 보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It makes me wanna take a back road. Makes me wanna take the long way home. Put a little gravel in my travel. 나만의 인생 비법을 가진 생활 속에 엄지왕을 하신다면 저희한테 연락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준비한 선물을 또 저희가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또 외쳐볼까요? 생활 속